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7주차가 되어서 그 정통적 무역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정통적을 오토독스, 컨벤셔널, 그렇지 않으면 트래디셔널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 대응되는 개념은 얼터너티브 트레이드 페어입니다. 그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온 이론을 우리가 대체적 무역 이론이라고 그러고 정통적 무역 이론은 그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나서 영국에서 스미스가 절대생산 미술을 주장하고 얼마 있다가 리카르도가 비교 우이론 컴패러티브 어드밴스를 주장했을 때 그 이론이 맞는 건데 그 이론이 단지 좀 devoid of something 그러면 뭔가 빠졌거나 missing 빠진 부분이 있다면 생산 요소를 보통 우리가 기업이나 분석할 때 노동 자본을 같이 노동과 자본을 하는데 그 고전학파의 그 무역 이론은 노동 가치설에 바탕을 두고 가지고 노동만을 했기 때문에 그 스웨덴 핵쇼리는 투투투 무역이라고 그럽니다. 노동과 자본 두 재와 두 나라가 할 때 무역이 일어나는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요소 부전도가 많은 쪽으로 에서는 그런 제품을 수출하고 그렇게 무역이 이루어지면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 이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소 부전도 이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제일 정의는 뭐냐? 팩터 인다우먼트 테오리 그런 얘기다. 인다우먼트는 이렇게 물려받은 자산이나 주어진 자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무역이 이루어지면 요소 가격이 균등화된다 그러니까 팩터 제일 정의는 팩터 프라이스 이퀄라이제이션 세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먼저 말로 설명시켜 드리면 6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수출 지향적 공화 정책을 할 때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한 것은 노동 집약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방직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한 것은 뭐 비행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런 제품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요소 부전도 어떤 이론이 나오면 대개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실증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이론인지.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드신 분은 스웨덴의 핵쇼와 오린이 스승과 제자가 있는데 그걸 핵쇼 오린으로 발표를 했고 이것이 뭐 미국하고 영국 간에 실제 무역 일정 기간에 살펴보니까 어떤 함수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서 회귀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리그레션 어널리시스 그러고 가장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관계가 직선으로 나타나는데 거기서 떨어진 것을 뭐 최소 자승폭을 곱해가지고 피팅 가장 적합한 그걸 도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니까 맥도걸이 핵적인 정의는 타당하다. 미국하고 영국, 유럽 간에.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론이 나왔을 때는 반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요소집약 도시이 맞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수요는 가격에 함수할 때는 수요 가격이 어떻게 되면 가격의 유일한 관계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좀 어려운 설명인데 왜 독점에서는 우리가 공급선이 없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 뭐라고 유일한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일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완전 경쟁은 이게 수평이 되냐면 그러니까 하나 팔면 100원, 두 개 팔면 200원, 세 개 팔면 300원이면 한 개는 300에서 200을 빼면 100, 200에서 100을 빼면 100이고 또 100에서 0 빼면 1인데 평균은 거기서 뭐 100 나누기 1, 200 나누기 2, 300 다 같습니다. 근데 일단 시장 전체 수요것을 우하향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다운던 슬로핑 하게 되면 AR이 떨어지게 되면 MR은 기울기가 2배로 가파르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경제학자 보면 아모르트 로빈슨 공식 해가지고 증명하는 게 있는데 대충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항상 MR이고 MC가 균형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MR이 더 크면 사람들은 더 팔려고 그러죠. 물건을. 근데 MC가 MR을 초과하면 생산을 안 할 거죠. 그러니까 균형점 왼쪽에서는 쉽게 말하면 MR이 MC보다 큰 거고 균형점 오른쪽에서는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것을 그
소비자는 마지노 레비나 보고 공급 코스트는 마지노 코스트라 보게 되면 그 균형점 왼쪽에서는 한계 수입이 한계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균형점을 이동을 하는 거고 그 반대는 반대가 되죠. 균형점 오른쪽에서는 한계 비용이 저보다 크니까 한계 수입이 크기 때문에 그 수혜량을 줄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인도학자인 미나스가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함수를 가지고 수학적 분석을 해보니까 요소 집합도 역전이 생길 경우는 아니다 그러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원어로 얘기하면 호모 하이퍼로직 프로덕션 펑션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수식을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똑같은 농업이 있는데 타일란드에서는 이게 노동 집약적인데 미국에서는 자본 집약적으로 하면 유일한 관계가 무너진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적으로 어떤 일단 공격을 받은 거고 실증적으로는 미국의 레온티프가 보통 투입 산출표라고 그럽니다. 인풋 아웃풋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그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은 자본이 많은데도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수출하니까 이것이 역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레온티프 패러독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됐냐면 그 뭐라 그러나 팩트 인센티브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거의 없습니다. 뭐 300만 개 하나 날까 말까 하니까 요사이 그 미국에서 그 존슨 존슨에서 그 백신을 놨는데 한 670만 중에서 한 3사람인가 5사람이 이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그걸 중지했죠. 중지했는데 그럴 경우에 영어에서 rare란 말 쓰면 그러니까 would you like the rare, medium, well done 그렇게 할 때 어떤 뭐 예를 들어 well done은 바짝 구운 거고 medium은 중간이고 rare는 좀 이렇게 덜 구운 건데 rare가 또 희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의 출발점은 우리가 시작할 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희소하지 않은 건 자유재고 희소한 거는 뭐 경제제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희소하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생기고 생산비라는 것은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의 합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자체는. 그래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미나스가 얘기한처럼 호모 하이퍼 프로덕트 펑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무시해도 좋다 해가지고 이제 이론적으로 맞다고 보는 거고 그 미국의 케네디라는 학자가 미국의 그 노동 자체에 자본이 많이 들어가니까 휴먼 캐피탈 개념을 가지고 요소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뮤이달이 왜 위대하냐 그러면 뮤이달이 오래전에 휴먼 캐피탈은 얘기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인포멀 섹터도 얘기한 거고 이제 먼저 누가 얘기를 했는데 그걸 부각시킬 때 70년대 중반에 뭐 그 아프리카에서 기근이 생겨가지고 ILO에서 인포멀 섹터가 중요하고 고용 효과가 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고 또 80년대 그 남미에서 구조론자나 종속아파가 있었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주사파가 그 네 개가 합쳐져서 이상하게 이게 소득 주도 성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운동권은 아닌데 뭐 운동은 좋아해요. 뭐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이 급진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급진이긴 그 70년대 그 아프리카 모형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라 그러나 그냥 날씨도 좋은데 햇빛을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더 얘기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는 겁니다. 그건 사실. 그러니까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자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핵조린 이론이 이 정점에 오르는 게 영어로 컬미네이트라고 그럽니다. 기승전결할 때 승하고 전까지 올라가야지 이제 뭐 결론이 나오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정통적 무효인이라 그러면 그게 쉽게 말하면 고전학파 이론이 있고 거기서 고전학파 축적을 중요시했는데 뭐 정치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저걸 가져왔죠. 물리학이나 수학에서 균형 개념을 가져와 가지고 한계 효용학파 나와서 한계 효용학파는 균형을 중요시했다. 30년 대공했었을 때는 20년대 말이죠. 케인즈가 이제 유효수요 법칙이나 뭐 고용 일반을 쓸 때는 그 케인즈가 자기 이론을 일반 이론을 그랬는데 말로 쉽게 설명할게요. 리퀴디티 달레마를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 무역을 결제하려면 미국 달러나 스털링 파운드나 아니면 금이 있어야 되는데 케네디 라운드 때 세계 무역이 급소하게 신장을 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사실 국제 경찰 역할을 하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쓰다 보니까 뭐라고 그 달러하고 파운드를 더 찍어내면 되는데 이 두 나라 통화가 평가절하되고 있을 당시거든요. 평가절하되는데 돈을 더 찍으면 평가절하 가속화되는 거고 그리고 안 찍어내자면 국제 무역 결제가 안 생기면서 무역 결제가 안 되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거죠. 하드 카런시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하드 카런시에 대해서 야 이게 듀비어스 사람들이 스캡티컬하게 보는 거죠. 야 달러가 폭락할 수도 있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스페셜 드로잉 라이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리퀴디티 딜레마가 다일레마 뜻 그대로예요. 그리고 달러 크라이시스 그렇게 하고 경제학의 거실을 배우면 뭐 모형일, 모형, 모형 3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모형일은 실물 부분만 보고 세이브 업직은 시장이 모두 청산되는데 시장이 청산되지 않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총공급 총수의 괴리가 생기는 걸 보여주면서 케인즈가 그거를 디플레이션의 개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용에서 총공급이 1000인데 총수요가 아마 700이다. 그럼 300 유수 부족이고 그 위는 반대가 됩니다. 인플레이션의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실물만 가지면 문제가 생기는 게 화폐 부분을 설명 안 하면 안 되니까 화폐 부분을 설명할 때 ISLN 곡선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IS 곡선은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니까 새로 이자율 갖다 내는 거 국민수한테 내려오는 거고 LN 곡선은 M은 거의 머니 서플라이입니다. L은 리퀴디티 프레퍼런스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 돈을 가지기를 원하냐 그러면 돈을 예를 들어서 뭐 쉬운 예로 제가 300만 원 있으면 300만 원을 쓸 수 있는데 내가 중고차를 조그만 거 가지고 그걸 팔려면 시간도 걸리니까 돈이 그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은 거래적 목적, 트랜잭티브 디맨드, 그리고 프리커셔너리, 위험 발선, 소득에 비례하고 이건 고전하고 마찬가지고 투기적 동력의 유동성에 반비례한다 그러는데요. 그 투기적 동력이 좀 어려운데 이 자리에 반비례한다 말아두세요. 참 뭐라고 그러나 그래서 LN 곡선이 수평이 될 때 완전 고잉이 오른쪽에 있는데 거기서 LN 곡선에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나 M 나누기 P가 이제 실질 통화량인데 통화량을 증가시키나 물가가 상승하나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하더라도 이게 벗어나지 못하니까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랬는데 바팅기나 사람이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수입이 증가하니까 유동성에 벗어날 수 있다고 되면서 케인즈가 자기 책을 일반 이론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쉽게 말하면 고전학파는 완전 고용만 다뤘는데 나는 안달 엠플로이먼트도 다뤘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는 고전학파 맞고 가격과 이제 뭐라고 그러나 임금이 경직적인 경우는 케인즈리 맞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네오클래시컬 신시시스라고 그럽니다. 결론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할 때 수출 지향적이 잘했다 그럴 때 잘했다 그러다 그다음 이제 수정주의자가 나와서 아니다 정부 개입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세계은행에서 1994년에 이스트 에이지언 미러클 해가지고 그런 건 있었는데 그래도 거시 맥락으로 보면 한국은 그래도 가격 기구로 설명이 맞다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그건 좀 어려운 문제 그게 맞다 안 맞다 얘기를 하려면 좀 힘들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요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관심이 없는 게 저거예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자기가 해야지. 국제경제기구에서 올려준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주국방이 중요한 겁니다. 자주국방. 그 자주국방하려면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하고. 그래서 이게 조금 빗나갔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말한 정통적 무역이론은 그냥 줄여서 얘기하면 신고적파 이론에 따라서 그걸 분석을 하게 됩니다. 신고적 분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균형 분석이기 때문에 균형에서 벗어나면 왜곡이라고 그러고 그걸 미시에서 얘기할 때는 시장 실패의 원인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규모 경제가 있으면 완전 경제가 무너지고 예를 들어 외부 효과가 있으면 상대적이 틀리니까 적정이 안 맞고 그러니까 공예는 많이 생산되니까 세금을 부과하고 학습 효과는 적게 생산되니까 보조금을 주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공공재는 시장 기능에 맡기면 프리라이드 누구나 무임승차하고 배제 못하니까 너 돈 내라 그러면 안 내려고 그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 과정을 더 수직적으로 더하고, 그 비례층 인정권은 제가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는 도덕적 해이하고 역선택만 물어봅니다. 근데 실제로 머니 일러죠. 합의한 사람도 그러고, 공장에서 내가 회사 사장인데 내가 직공에 어떻게 하는지 못 봅니다. 실은. 그래서 그걸 감시를 못, 그쪽이 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회사 사장의 의사결정을 역선택하게 되니까 그걸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뉴 케인지안이 보통은 뭐 100만 원 주는데 한 150만 원 주면 유명한 사람이 오지 않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위험 리스크 어서스티가 있는데 시장 실패 말고 정보의 실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실패를 경제에서 얘기할 때는 균형가에서 떨어진 것만 메꿔주면 되는데 더 많이 주면 그걸 우리가 policy induced distortion, 정책이 가져온 디스토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유는 정통동 무역 이론이라고 하면 핵쇼린 정리는 알아둬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일반적으로. 핵쇼린 정리는 자원 이동이 이동하면 요소가격이 균등화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 그게 무경쟁 집단이다. non-competing groups다. 그래서 생산요소 시장을 처음 가리키면 사람들이 생산요소 먼저 좀 긴가민가하니까 국민소득의 순환적 흐름을 먼저 가르쳐줍니다. 기업은 가게에다 생산물을 팔면 가게는 기업에다 뭘 파냐 생산요소를 판다. 이건 반대 방향으로 기업은 수입을 받고 가게는 요소 수입을 받는다. 감가상각이 없으면 생산물이나 생산요소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빠지는 게 뭐냐 저축이고 들어가는 게 뭐냐 인재 투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상 설명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책은 좀 이따 보고 설명할게요. 그러면 저 문제가 남죠. 그러면 핵쇼린 정리로 특화되고 그럼 무역 정책은 뭐냐 물어봤을 때 무역 이론은 설명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Why most nations are involved in international trade and what are the gains from trade 그런 얘기는 도대체 무역은 왜 발생하고 그렇게 무역을 하게 되면 이득이 뭐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은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린 것은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분업과 특화가 있다고 그랬을 때 그걸 그대로 영국하고 포르투갈 적용하면 특화가 됩니다. 무역이 근데 그건 절대 우위고 둘 다 절대 우위나 절대 열인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리카르는 비교 우위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무역 이론 자체는. 그래서 그 무역 정책은 뭐냐 물어보면 not around most nations levy tariff non-tariff barriers to international trade. What is its welfare implication? 쉽게 말하면 왜 대부분 국가들이 무역에 대해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후생이 어떻게 감소하는가를 설명하는 게 무역 정책입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관세를 많이 얘기했고 그 뭔가 도쿄 라운드에는 비관세 장벽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걸 좀 그건 무역 정책의 범위인데 거기서 국가 간에 협상할 때 정치적이나 국제 관계가 들어가면 우리가 통상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자체를.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무역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장에 대해서 분석이고 시장을 두 나라 간에 연장을 하니까 파레토 체적이 연장으로 보는 거고 시장의 실패, 그러니까 무역 정책이 쉽게 하면 어떤 이유로 시장이 실패하든지 쉽게 말하면 유치산업보호론 같이 외부 효과에 실패하든지 하여튼 외국이 또 뭐 그 관세를 부과해서 하든지 쉽게 말하면 시장 실패라고 보고 그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게 무역 정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발적 거래 모형을 제 책에 설명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 그냥 영어로 얘기할게 그냥 뭐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영어나 우리말 똑같아요 사실 그냥 조금 듣다 보면 그게 그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하기가 좀 쉽게 설명을 해요. 어떤 네모난 직각상 정사각형의 직각 가로축이 좀 길고 세로축이 있을 때 우리가 가로축에다 예를 들어서 뭐 피터가 있고 저쪽에 메리가 있다고 치고 피터의 무차별 곡선을 그리면 원점 멀어지고 반대로 그 메리 무차별 저쪽에 그리면 무차별 접선하는 점을 전부 다 이으면 우리가 컨트랙트라고 거기서 효율적인 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구간을 우리가 코어라고 그럽니다. 그 코어가 있는데 그 코어는 둘, 넷 많아질수록
줄어들어서 경쟁적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 된다. 조금 이게 중국 경제학 정도 돼요, 사실. 독일 힐데브란트가 그 사람 진짜 괜찮은데, 근데 저는 이걸 왜 쉽게 가르쳐 주냐면, 이걸 가르쳐 주면 경쟁적 균형 파레토 최적이 된다는 게 후생이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하기 편하고, 여기서 럼섬 텍스를 하면 소득 분배에 영향을 안 미치면서 이전을 할 수 있다. 그 정도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걸 모형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은 것이 이게 유추인데 그냥 그냥 영어로 할게요. 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if someone allocates 5 pieces of fat and 5 pieces fat and 10 pieces of loan to Peter and Mary respectively, it is sensible for them to carry out blunt exchange if their tastes are identical. 뭐 그건 똑같아요. 뭐 제가 지금 얘기한 걸 다 편하게 합시다. 어떤 사람이 갑다리 울신한테 살걸 비결 5조각씩 나눠줬을 때 괜히 다섯 열하면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요. 뭐 가격 비율이 다르 그러니까 할 때 둘이 선호가 다르면 그 자발적 거래가 바람직하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피터는 이제 레슬링 선수가 되기를 원하고 메리는 모델이 되기를 원하면 피터가 메리한테 살코기를 주고 비계를 받는데 두 사람의 주관적 만족이 같아질 때 자발적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면 좀 어려운데 그 무찰력의 접점을 marginal rate substitu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marginal rate substitution XY에서 여기서는 fat and lean이죠. 그게 피터하고 저기 누군가 메리가 같을 때 같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영어랑 우리말 영어 똑같은 같은 얘기고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은 이제 무차별 곡선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한계 대체율에 대한 말씀드렸고 생산 가능 곡선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곡선은 어떤 나라가 주어진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두 재만 생산하다 가정을 할 때 가로축, 세로축이 연결한 점을 연결한 건데 만약 가로축이 가발이고 세로축이 컴퓨터라면 우리는 가로절편이 훨씬 클 거고 미국은 세로절편이 클 겁니다. 그래서 무역은 언제까지 이루어지느냐? 이 둘의 비율이 같아질 때까지 이루어지니까 무역이 이루어지면 그 두 나라의 생산 가능 곡선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argin rate transformation XY 이때는 코리아하고 margin rate XY, XY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같아진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무역이 이루어지면 세계 물가가 같아지니까 금융을 가리키지 않았는데 세계적으로 6%인데 일본은 7%고 우리나라가 연 11%되면 일본의 자본시장이 더 효율적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무역을 하면 도메스틱 프라이스, 포린 프라이스 같아지는 거죠. 거기서는 그렇다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저까지 알게 되었을 건데 제가 이제 X와 Y가 있을 때 완전 대치가 되면 직선이고 왼손 오른손 장갑 왼손 오른손 그러면 L자형이 된다 그러고 이게 생산에 가면 요거를 노동 자본 X와 Y 대신에 노동 자본을 놓고 등량 곡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L자형이 될 때는 뭐냐면 버스가 5대인데 운전수가 3사람이라든지 그럴 때는 대치가 안 되면 L자형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자발적 거래를 왜 가르쳐 드렸냐면 무역을 하면 두 나라 한계 전환이 같아질 때까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프릴리미너리나 워밍업 하는 게 해서 가르쳐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인데 생산 가능 곡선은 경제학에 설명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려지고 생산 가능 곡선 모든 점은 기술적 효율이 있는 점이고 경제적 효율점은 상대의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아우타키 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가발은 세계 바깥에 팔게 되면 비싸게 팔리잖아요. 분자가 커지면 기울기가 스티프해지니까 가파르게지니까 어디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점을 택했을 때 요만큼은 수출하고 요만큼 수입하게 됩니다. 세로축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미리삼각형이라고 그러고 그때 설명할 때 무역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사회무차별 곡선이 원점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후생이 증가한다는 거고 영어로 by the same token, by the same analogy 그러는데 만약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장벽을 쓰게 되면 벡터가 안으로 움직이니까 원점이 가까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후생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일하게 예외가 있으면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것까지 설명하면 저는 이제 뭔가 오퍼레이션 하는 걸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말하다 보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가면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냐? 생산 가능성은 원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 생산 가능성은 보통 기회비용을 아낄 때 많이 물어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생산 가능성이 있어서 엑셀 증가시킬 때 YG는 어떻게 되느냐? 그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고 그렇게 원점에서 오목하게 되면 이게 체증하게 됩니다. 무차별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게 되면 한계 대체율은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곡선은 여기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생산자 이론이 나옵니다. 생산자 이론은 앞에 부분은 생산 함수입니다. 뒤에 부분은 생산비 이론인데 생산 함수에서 그 단기냐 장기냐 나눌 때 단기를 따질 때는 우리가 저거죠. 수학체험의 법칙이고 장기는 이제 규모 경제를 따지는 거죠. 그걸 모르면 뭐 어떤 컴퓨터에서 막 물건이 하루 상궤도로 막 돌려도 수요를 못 맞출 때는 공장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 공장을 지을 때 시설 규모를 바꿀 때를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러고 그 공장을 가지고 돌릴 때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조업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rate of production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economy scale이라고 그러고 최단기는 자기가 어떻게 재고 가지고 파는 거죠. 그럼 최장기는 뭐냐? R&D라고 봐야 되는 거죠. 거기서는. 그런 말을 설명했고 제 책의 그 몇 쪽인가 50쪽에 보면 우리나라 무차별 곡선은 가로축 절편의 미국은 세로축에 보면 무역 같아진다 하고 뭐 그렇게 보여주고 그걸 이제 조금 익스텐드 하는 거죠. 연장시켜서 51쪽에 가면 우리나라 아웃탈기점이 H점에 있는데 요거를 월드마켓에 가면 분자가 커지니까 가파라지게 되는데 거기서 어느 점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X만큼의 Y 수입하는데 거기 삼각형이 우리가 미디 삼각형이나 미디 트라이앵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레이드 트라이앵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쇼린 정리 52쪽에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소 부전도 이론 그렇게 설명을 했고 핵쇼린 제1론 요소가 균동화 이론이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요소가 균동화 이론에 따르면 무역이 이루어지면 요소가 균등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무경쟁 집단은 언스킬드하고 스킬드하고 테크니션하고 엔지니어는 서로 다른 세트에서 집합에서 경쟁하니까 이동을 하더라도 그건 같아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모를 때는 저거죠 뭐. 그 생산 요소 수요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파생 수요를 가르쳐 줄 때 누가 구두를 만들 때는 구두 수성고이나 가죽에 대한 수는 구두에 대한 수요가 있으니까 그건 영어로는 미국식 영어로 derive demand라고 그러고 영국에서는 또 contrived demand라고 그러죠. 또 조작된 수요도 contrived demand 그런 말 쓰죠. 그 우회 생산은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저는 피라미드 잡을 때도 있고 못 잡을 때도 있는데 이제 손으로 고기를 잡으면 뭐 10마리를 잡았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릴 때 바다에서 이렇게 요만한 데 있는데 고기가 있는데 손으로 잡으면 놓쳤어요. 근데 꿈꿀 때마다 이렇게 자꾸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어서 그런지 바다 가면 물고기랑 잡으려고 그러는데 물고기가 저보다 빨라요 아직은. 그래서 제 친한 친구는 낚시를 잘하는데 그냥 애들은 계속 물고기랑 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복잡한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우회 생산을 알게 드리는 게 우회 생산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본재, 캐피탈 굿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캐피탈 자본재가 발달해야 되는데 자본재가 발달하려면 가장 기본이 기계산업이고 기계산업이 발달하려면 이제 철강산업이 발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DRAM을 굉장히 얕잡아 봤는데 왜 얕잡아 봤냐면 다이머랜드 머스크 쓰면은 규모 경제 전형적인 겁니다. 그 플라텐시는 좀 비하했었는데 D램도 이 등급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자동차가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리고 R6는 어플라이 시스템 인텔 서킷이니까 뭐 저 친한 친구 중에서 항공우주를 하면서 컴퓨터 가지고 많이 뭘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제 친구 교수가 그걸 두 개, 세 개 연결시켜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어플라이 시스템 인테그레이트 서킷입니다. 그 이제 제품 차별화를 하는 거고 우리 CPU는 설계 능력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처음에 D램이 위험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플란테이션,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 시기에서 D램을 구하지만 약 15년, 20년 전에는 D램이 가격이 올라가서 막 그 플란테이션하고 원전, 그러니까 농산물이 그렇잖아요. 막 폭락하고 그러잖아요. 배추 가격 폭락, 감자 가격 폭락하는 식으로. 그래서 요수지박도 역전, 이렇게 다 설명드렸고, 재정립했고,
음. 저거는 마찬가지예요. 그 필립스 커브라는 게 있는데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그 케인즈가 만든 모형사면 총 공급이 올라가면 그 농수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산출량이 증가하면 물가 산출하면 실업도 어떤 무슨 함수 관계가 있다고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가 상승할 때 국민소득의 실업이 어떻게 변하는 관계를 연구하는 사람이 필립스입니다. 영국의 필립스가 영국에 수입하는 걸 새로운 명목임금을 나타내고 가르치게 이제 그때는 그 국민소득도 되고 뭐 고용 똑같아요. 소득이 그러니까 실업률을 나타냈습니다. 거기서는 실업률하고 산출량은 반비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물가가 오를 때는 실업이 줄어들고 물가 상승할 때는 실업이 증가한다 그런 뜻인데 그게 이제 이 사람 실증 분석을 이제 회귀 분석을 해가지고 반비례한 게 있다 하는 거고 요건 이제 이론적으로만 하고 그 이론을 더 백업해 준 게 누구냐면 이제 립시가 노동 생산이 3% 물가 영어로 보고 반비례 관계를 본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이론을 부과한 것은 어, 실증 분석은 해가지고 이제 맞다고 했다가 이제 이론적으로 틀리다는 것은 그 프리드만하고 펠프스가 완전공원한테 자연 실업률이 있는데 그걸 줄이려고 보면 화폐인세에 자꾸 미루고 가서 장기는 수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증 분석에서 이게 뭐 수직이 될 때도 있었고 수직까지는 안 됐죠. 뭐 스태그플레이션은 오른쪽으로 올라가잖아. 그래서 미국에서 프리드만이 그 미국 경제학회 그 회장을 맡으면서 하늘이 무너져도 못하는 게 둘이 있는데 자연 실험을보다 낮추려고 하나 자연 이자율보다 낮추려는 것은 정말 미친 짓이다 했는데 미국도 뭐 급하니까 돌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통화론자가 헬리콥터만을 비난했는데 뭐 미국 연방의 의장들도 어려울 땐 찍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무역 정책의 신기주의 있는데 요거는 설명을 그냥 그러니까 책을 설명 안 해도 되고 그냥 직관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냥 아니 그냥 시간이 없어 책 보세요. 관세 기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국경농도 있었고 사실 재물포 조약 맺을 때 일본이 우리 측에 물어봤대 관세를 어떻게 할 때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죠. 근데 일본은 봉건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갈 때마다 관세를 부과했다고 그럽니다. 부과했다 그러고 그리고 관세는 사실 우리 기억에서 잊혀진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도쿄 라운드 신보무익세에서는 관세를 준 게 아니고 디클라이닝 프래깅 인더스트리에서 보조금을 줬기 때문에 관세는 거의 아웃 오브 오블리비언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 하면서 안 되면 관세 폭탄하면서 이게 꼭 뭐라 프로히비티브 테리처럼 막 누르게 된 거죠. 지난번 설명드릴 때 우리나라의 파운데이션에 대한 그 수요 공급이 만나는 셈이 5만 원인데 랑컴은 세계적으로 3만 원에 공급한다 그러면 수평으로 갔을 때 소비자에게는 틀림없이 증가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상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프로히비티브 테리프가 되는 거죠. 금지관세가. 일반인은 부분균형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게만 분석할 때 나머지는 분석 안 하고 그것만 분석한 부분균형 분석이라고 그러고 일반 균형은 우리가 그 다 합쳐서 보는 겁니다. 소비자 균형, 생산자 균형, 교환의 균형 다 합쳐서 봐서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사인부차 비슷이 만나고 가격선이 만나면 생산의 효율, 뭐 소비의 효율, 교환의 효율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걸 얘기할 때 MRT, MRS 같고 그 다음에 무역을 하면 외국의 MRT도 같아지고 PX나 PI가 같아진다고 그러는데 미래 설명을 할게요. 만약 MRT가 다를 때는 외국이 개입을 한 겁니다. 그때는 그 무역 정책을 쓰라는 게 그 미래의 주장이고 그렇지 않고 DR에서 DRT가 틀린다. 국내 예를 들어서 사채 시장이 있어가지고 뭐 이자를 많이 주 그럴 때는 그게 국내 요인이기 때문에 큐어 디펜전 코지지니까 그럴 때 무역 정책 하지 말라 그러면서 미드가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뭐 막 자유무역, 보호무역까지 싸우지 마라. 가만히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균을 가지고 보면 뭐 국내에 왜곡이 생기면 보조금을 주든지 해야 되고 해외 왜곡이 생기면 그거는 이제 관세를 부과 그런 식으로 하면서 미드가 영국 사람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객관적인 입장을 지키는 척하면서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근데 미드는 책 쓴 거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그 무역 이론에서 규범적인 거는 전부 다 이 책도 이제 포든이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분석을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 실효 관찰을 해가지고 이것도 쓰고 뭐 이펙티브 프로텍션식 썼는데 저도 박사할 때는 많이 열심히 봤는데 요새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가정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가정이 아닐 때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그 스캡틱한 견해는 아니고 경제학에 대해서는 심파세틱하게 보는 거죠. 이제 월익이 있을 때 거기는 굉장히 경제학에 대해서는 거의 느그매틱하게 믿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했어요. 비거러스. 근데 서섹트 와서는 이게 바닷가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낭만적이 돼서 그런지 조금 그런 생각이 덜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균형 일반 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리퍼커션 이펙트를 본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퐁당퐁당 돌을 던져놨을 때 돌을 던지면 파장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 피드백 이펙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저거죠. 그 동시성이죠. 스멀테 동시에 보는 게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일반 균형이 정점이 되는데 일반 균형이 또 참 좋은데 사실 분석할 때 완벽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케네 경제학에서 갈때 왈라스가 만들고 헤로드 브루어가 발전시켰는데 그 유일한 결점이 있다면 토톨러지 거기서 그게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시 분석은 배경으로 쓰이는 거고 구체적인 분석은 미시경제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풍조는 옛날에 거시가 크니까 다 거시적으로 갔죠, 사람들이. 거시하면 자기들 위대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최근에 올수록 또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하는데 매크로 이코노믹스 뭐냐면 거시 경제의 미시적 기반이 되는 거고 그 기반을 만들 기여한 것이 딕시트하고 스티글리츠가 독점적 경쟁 시장을 수학적으로 풀어버리면서 경제학의 뉴 케인지안이면서 미시 거시의 경계는 흐려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시 거시 경제가 흐려진다 그러면 영어로 The distinction between micro and macro has been blurred. blur가 이게 흐려지는 거거든요. 아지라기인 것처럼 due to the development of Keynesian economy, 새 케인즈 이론이 발달함에 따라서 미시 거시 분석이 없어지면서 거시 기반을 미시로 보는 거죠. 처음에 제가 영국 갔을 때 교수님 한 말이 맞아. 거시는 미국 애들을 하고 우리는 거시 안 한다 그래. 아니 영국에도 위대한 학자들 많아요. 거시반. 그 람지 성장 이론도 그렇고 헤로드도 성장 모형 만들고 케인즈도 그렇고 거시한 사람 많은데 거시에 대해서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는 미시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제 얘기 또 할 필요. 저가 이제 산업조정 이론을 들여다본 것이 공부 마치고 보니까 뭐 국제수지 어떻고 그래가지고는 못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산업구조 조정을 했다. 그래도 연구비 받고 실제 일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동작이 느리니까 저는 이제부터 일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회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글쎄 지금까지 놀고 갑자기 일은 넘어서 일을 한다 그러면 조금 뭐라 그러나 그렇게 뭐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자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하다 못하면 뭐 참여력까지 쓸 필요는 없죠. 뭐 제가 뭐 반성문 정도죠. 뭐 그 정도면. 건설부 효과의 그림이 거기 있습니다. 그 그림이 보여주는 게 재미있는 게 소비량이 없어졌는데 왼쪽은 누가 가져가냐. 생산자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관세 수입인 네모가 가져가고 삼각형 두 개 없어지는 게 자정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파이브 어그리먼트 같은 것은 몰런트리 익스포트 리스트인지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외국의 그 수출업자가 가져가는데 우리나라 수출업자가 그걸 가져가느냐. 근데 그걸 이제 저기서 기술이 없어가지고 OEM 방식으로 하든지 그러면 다시 수입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월남 갔을 때 보니까 베트남 갔을 때 수영복 이런 걸 거기서 만드는데 디자인도 유럽에서 가져오더라고요. 최저 관세론이 있고 경제가 해서 최적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어려우면 왜 오페라 티켓은 비싸고 일반은 싸냐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 조금 더 받고 그러면 무신세죠. 그렇게 보는 건데 최저 관세는 쉽게 말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걸 조금 발전시킨 겁니다. 세 가지 알게 드렸어요. 비용 편익 분석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주는 방법은 어떤 강이 있는데 비가 와서 배가 떠내려간다. 페리보트가. 그리고 홍수가 돼서 배가 스탠드에서 못 다닌다. 그래서 다리를 놓자 그랬는데 다리가 50억 원이다. 근데 통행료가 1년에 뭐 2억 원인데 40년 쓸 수 있다 그러면 2억 더하기 2 나누기 1 플러스 0.1.1에서 마지막에 1 플러스 0.1에 39승에서 다 더해서 현재 할인해가지고 이게 뭐 90억이다. 그럼 90억이 베네피트고 50억이 비용이니까 다리를 짓자 그러고 지을 때 어떻게 큰 쪽부터 짓자 그러는 거예요. 영국에서 비행장 만들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게트윅이 있는데 스탠스를 만드냐 어디에 만들 땐 자기들이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용 편익 분석은 미국의 하버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 같습니다. 하버드가 자중 손실하면서 시작한 거고 그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또 그걸 응용하려면 디스트리뷰션 웨이 가정 추진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그 다음 제가 알려드린 것은 샴푸를 알려드렸잖아요. 샴푸를 파는 사람이 어드린 샴푸는 7,000원에 파는데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엔티던드러프 비듬이 빠지는 60대나 50대 사람하고 프로틴 컨테인트 한 20대 젊은 여자가 더 잘 보이는 머리가 반짝반짝해지고 싶어서 가지고 그걸 할 때 연구 개발하는 거는 그거를 이제 기업이 먼저 판단해야 되죠. 그 기술을 개발하고 그 돈을 빌려서 그 비용은 한 200억이고 수익옥수를 이동하는 게 400억이면 기업은 200억을 버는 거잖아요. 400에서 200억을 빼니까. 그럼 제품 개발을 한답니다. 머천다이징을.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되냐. 내가 3,000원 더 주는데 비듬이 없어져가지고 머리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은 비듬이 없으니까 머리가 시원하니까. 그리고 뭐 여자가 반짝반짝 머리에 빛나가지고 자기가 만족했다 그러면 뭐 그걸 사게 되는 거죠. 그게 제품 차별하고 다 마찬가지가 바꿔도 치약이 있는데 뭐 그 뭐야 그 충치 방지 치약을 얼마 뭐 그런 게 그렇다 비싼 비용 편익 분석입니다. 제가 가르쳐 드렸을 때는 자중 손실이 30억인데 그 우리나라 텔레비에서 어떤 여자가 그 파운데이션을 바르서 막 해피엔딩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또 그런 걸 따라 하니까 우리나라 여자가 랑콤을 거의 다 수입한다.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이 덜 되니까 생산이 덜 되면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요소 가격이 하락하니까 제품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싸게 수입해서 우리가 그것을 교육적인 개선이 70억이다. 그럼 우리가 70억에서 30억을 빼면 40억만큼 더 번다고 보는 거고 해리존산 얘기는 그래도 부조금을 주는 게 더 낫다. 그건 차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요걸 더 먼저 발견한 사람은 로버트 발드윈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 거죠. 홍은탁 교수님 국제경제가 많이 공부하셨더라고요. 아니 제가 보기엔 저 교수님이 많이 하셨죠. 저는 이제 박사과정이 있었는데 뭐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 그래도 공부를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발드윈 얘기하면 그래프 금방 그거 하시고 저거 하더라고요 정말. 제일 어려운 문제가 기능적 소득 분배에 대해서는 그게 답이 없어요. 그래서 홍 교수님이 연구할 때 저는 조금 그게 참 열심히 하시는데 그게 좀 허들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죄송하잖아요. 그걸 열심히 하셔도 답이 잘 안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죠. 아랫사람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래요. 한계 생산력법칙은 모든 걸 분석하는데 기능적 송도급을 그게 분석하면 그게 맞다 틀리다 할 때 칼도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글을 전개시켰고 그걸 이제 이탈리아들이 그걸 많이 해요. 자본애들. 파시네티가 그쪽을 가장 앞서갈 겁니다. 그 자체는. 양화관세가 뭐냐 그럴 때는 FTA를 하거나 뭐 어떻게 할 때는 최대한으로 하는 게 양화관세고 그러니까 개도국은 양화관세와 실행관세 차이가 많죠. 선진국은 다 비슷비슷하고. 미관세 자금 수입할 때 이건 다 통상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수출입 링크제, 컴펜세이션 트레이는 외화가 없을 때 뭐 수출한 만큼 수입해라 그런 거고 행정구제, 회색무역지대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neither legal nor illegal, 기회가 없는 귀걸이, 코이는 코걸이니까 이런 걸 다 없애버려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부재학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무역부재학회가 쉽게 말하면 엔티덤핑이나 카운터베이링 듀티나 저걸 하는 거죠. 그 세이프가드를 하는 거고 앞에 두 개는 상대방이 페어할 때 할 수 있는 거, 뒤에 거는 상대방이 언페어할 때 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신개입지에는 뉴 인터벤셔니스트인데 이렇게 보면 돼. 핵쇼린 정리에 대응되는 무역 정책은 뭐냐 그러면 신개입주의가 끝입니다. 사실은. 신개입주의가 이제 미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may be rather a moot point. rather는 강조예요. Do you still love me? 그런 식으로. I love just가 강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신개입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it may be rather moot point. 쟁점이 없다. To argue. 논의한데 the superiority of free trade or protectionism.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이 어느 정도 우월하다는 건 논쟁의 근거가 없다. Unless we do not make, 위도 좋고 유도 좋고 다 we do not make a distinction between domestic foreign distortion은 국내외 해육 간의
구비를 안 하면 되니까 네가 얘기할 때 이 사람은 일반 균형 모형을 가지고 다른 나라도 거기다 집어넣고 이퀘이션 가지고 분석한 겁니다. DRT, DRS가 브리치 된다는 바이올렛이라 그러죠. 쉽게 말하면 너는 규칙을 위반해서 왕따당했다면 he has intimidated as violated internal code of conduct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냥 violate는 breach고 breach는 또 표백하다는 뜻입니다. 표백하다. 브릿지 만드는 게 디터전트죠. 표백자고 디터런트 미사일은 미사일 오는 걸 맞추는 겁니다. 디터런트 미사일은. 제가 처음에는 경제학 경영학을 애들이 좋은 데 갔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경제학 경영학은 사실 경제학 설명해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학과 교수는 아니니까 괜히 나설 필요는 없고 경제학이 너무 딱딱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회의 기간 제스테이션 피리드 할 때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고 그래서 미드는 굉장히 큰 학자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정부 실패는 폴리시 인듀스 디소션인데 여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종합고를 신고전학과 기준으로 분석하면 무지하게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비난이 많은데 거기 이제 반대하기로 하는 사람이 그렇게 왜곡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곡을 재벌을 키우거나 산업을 발달하기 위해서 보상한다고 하길 때 잘못됐냐면 저는 신고나 분석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컨텍스트가 달라야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면 개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개념 만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컴프레hensive, comparative, competitive advantage란 개념을 그러니까 비교의 절대인 비교의 경제의미는 다른 말입니다. 전혀.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우즈가 집에서 잔디를 깎고 뭐를 안 썼다는 얘기는 그 비교 우위가 중에 우드는 비교 우위가 예를 들어서 저기 있다. 골프에 있으니까 잔디 깎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저 가끔 사람들 초대하면 농담해요. 사람들이 넌 요리를 그렇게 잘하는데 뭐하러 경제학 공부하냐. 근데 뭐 저는 그냥 농담을 해서 비교 우위는 요리보다는 그래도 경제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고. 비교 우위는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를 얘기할 때 아니 영국하고 포르투갈을 얘기할 때 영국은 면방직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포르투갈은 저기 포도주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영국 둘 다 절대 우위가 있더라도 그렇고 저 둘 다 절대 열의가 있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쟁 우위는 우리가 얘기할 때 가격 경쟁, 비가격 경쟁하니까 어떤 상품을 누가 싸게 만드냐 할 때 그쪽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80년대 와서 인터체인지블하게 쓰입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바꿔서 쓰는 거죠. 그 말 자체를. 저 책을 어디 하는지 모르겠네. 책 표지는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기까지 공부가 그 책이 유명한 게 베티 로우린이 70년대 중반에 내가 핵시하고 연구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가설을 일리싼 겁니다. 공장을 빨리 짓거나 조달을 빨리 하게 되면 그 비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걸 이제 페이퍼를 쓴 사람이 하크니스가 그런 거는 경제위가 더 정할 수 있다. 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 조선소가 막 번성할 때는 유럽이 태업할 때니까 딜리버리 타임을 빨리 주면 프리미엄을 받았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우리나라가 컵패스 익스펜션이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저는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비판이나 재벌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지도를 놓고 보면 산업화할 때 그만큼 부정 적은 나라 없어요. 필리핀도 남미도 다 그냥 다 빼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양식은 가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저 뭐야 그 루이스가 한 얘기죠. 뭐 아서 루이스가 잘 살아보면 경제 의지도 중요하다. 이코노마이즈 윌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잘 살아보는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야지 잘 사니까 부지런하고 공감철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새 좀 그렇더라고. 저는 외할아버지 못 뵀습니다. 이북에 숙청당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누가 저보고 물으면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런 일이 참 안타깝고 찾아가 이제 하고 싶은데 우리가 분단해서 겪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더 나서 그러지는 않아요. 제 웨스트포닝 경북나오고 그것 때문에 해군사로 가셨습니다. 해사 3기로 가시고 이렇게 필요한 얘기만 합시다. 자꾸 퍼뜨리시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어디로 이제 가야 되냐면 이게 정통적 무역이니까 이러한 무역 이론과 무역 정책을 가지고 저거죠. 그 수입 대체 공허화 정책이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는 게 OECD의 리트 스코트 스코트키토프스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린다라는 사람이 아니다. 그 수익 대체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독은 대표 수도 없고 선중에 겹치는 것도 없고 오버래핑. 그렇기 때문에 대표 수를 알아도 니들 R&D가 세는데 어떻게 백신을 만들어 그렇게 까불지만 그렇게 하는 거고 자원이 있으면 수출하라. 그리고 두 번째 생산에서 경직성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개도국은 생산이 없어가 리지드하기 때문에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아까 사채 시장을 들었는데 사채 시장이 공적 금융기관이 아니죠. 뭐 노동력이 이동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뭐 이동 못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그런 거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린다를 공격한 게 바그와트 크루이거입니다. 그 바그와트 크루이거가 AR에 글을 같이 썼잖아요. 그냥 외환을 자유화하고 무역을 자유화하면 잘 될 수 있다 해서 듣고 이 수입 대체를 이때 비판할 때는 수입 대체를 공격을 안 하고 수출 제한 조건이 최고다고 막 올려줬답니다. 그래서 틀리지는 않아요. 70년대. 근데 이제 70년대 우리가 종합공업을 한 것은 사실 수출도 하지만 수입 대체를 동시에 한 겁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건 사실 중화권 수입 대체를 성공적으로 했는데 과감한 의사결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 자체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걸 그냥 돌린 거예요. 돌린 거고 까먹기 시작한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주화하면서 다 까먹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까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도. 그래서 그러니까 자본이 잠식이 되는 거죠. 이번에 자본 잠식을 물으면 아주 안 되는 것 같아요. 5억 원도 기계를 다 들었는데 현황 공장이 5억치 들었는데 2억을 벌면 예를 들어서 2억을 투자하면 자본 잠식이 1억이 되니까 1억 투자한 게 돼, 순투자는. 근데 아무것도 못 벌면 1억 투자하면 1억에서 자본 잠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도 못 벌고 5년을 까면 공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데트 이퀴티 수합을 한다. 산업은행이 들어가면서 그 부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기업 지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그래서 제가 회계학적으로 자본 잠식을 하는데 제가 느끼기는 우리가 국가적으로 자본 잠식을 하는 거지, 당하는 거지. 이제 능동수동 구분이 안 되네. 나 그렇게 어벙하지는 않는데, 그 정도, 어벙하긴 좀 어벙해요. 그 정도까지 어벙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원자력, 소형 원자력을 포기한다는 건 국가적인 자본 잠식이죠. 그리고 국방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자체는. 공부만 하십시다. 그래서 그 8조에는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자세히 했을 거예요. 책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거 되면서 이중변 모형이 있으니까 원조를 왜 받아야 되는가, 정부 개발 원조, ODA 하는 거 설명 나오고, 그럼 다음 주는 별로 어려운 거 없을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